우리의 이야기는 김영직 사범대학 속독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속독연구실 교원들입니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국제 기억 대가의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이들 젊고 챙쟁한 새세대 교육자들은 최근에 보통교육 부문에서 교정별에 맞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두뇌 발달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걸 이제 다 일일이 가르치자면 정말 시간이 끝이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지식을 습득할 줄, 배울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으로 나섭니다. 그런 교육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뇌 발달 교육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두뇌 발달 교육은 주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억술, 사유도, 속독의 단계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이 시간엔 두뇌 발달 교육의 첫 단계인 주심산 교육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주심산 교육을 받은 어린이와 학생들부터 주심산 교육의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입니다. 일 초 동안이면 눈 깜빡하는 순간입니다. 강한 주의 집중력이 있어야만 30개나 되는 더하기 돌기의 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추산 교육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육천공 16입니다. 이 학생은 50개의 소수 더하기 돌기 문제를 암산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더하기 돌기와 계산 방식이 비슷하지만 계산 도중에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답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소수 문제를 계산 난도가 높은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50개나 되는 소수 더하기 돌기는 필산으로도 힘든 과제인데 과연 정확한 답이 나오겠는지. 이 학생은 주심산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71.88입니다) 이 학생은 높은 자릿수들끼리의 곱하기와 나누기 문제를 암산하게 됩니다. 654,787 136 놀라운 암산 능력을 지닌 이들은 지금 김영직 사범대학 속독연구실 선생님들에게서 주심산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입니다. 교육심리학 전문가인 현광철 교원입니다. 그는 속독연구실에 배치된 2019년부터
화기한 진흙을 가진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심산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심산에 대한 교육 심리학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는 주심산 교육이 실제 지능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산이 계산 도구로서 이용될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이 주산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능 개발 도구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차지한 오늘에 와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학술적으로 주심산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천 속에서 증명되는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현광철 교원은 평양시는 물론 지방의 여러 유치원 교양원들과 소학교 교원들에게 주심산 교육 방법을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어점은 예 맞습니다. 돌기. 이러한 사업들은 주심산 교육의 교육 심리학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심산 교육의 교육 심리학적 효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번에는 석셈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심산 교육은 주산 기능을 통한 영상 암산 능력을 형성시켜 주는데 이것은 주심산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의 암산 능력에는 비할 바 없는 높은 속도와 정확성을 가집니다. 유치원생들과 사학교 학생들의 기본 학습 동기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자신심입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 없고 자신심도 없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주심산 교육을 하니까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자신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들의 학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학습 동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지능의 구성 요소에는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 관찰력 등이 있는데 주심산 교육은 상상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용량을 미칩니다. 3647 곱하기 256. 주산 영상화에 의한 암산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주산판과 주산알의 위치를 섬세하게 상상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943,3632. 또한 한 번 계산이 진행될 때마다 주산판의 매 자리대에서 주산알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매번 변하는 주산 영상을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기억해야 하므로 높은 영상 기억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상 과정과 영상 기억 과정은 정교한 지적 조작 과정이므로 강한 주의 집중력을 떠나서는 주심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주심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보다 작업 기억, 지각 추리, 그다음에 처리 속도 등 지능 발달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학습 효율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수학 계산에서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니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 더 잘했고 공부도 재미있어 했습니다. 252 돌기 41 각기 211 지금 전국의 유치원, 소학교들에서도 주심산 교육이 활발히 벌어지고 뛰어난 암산 능력을 지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순세 각기 316 예, 140
현실이 교육부 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인 창조형의 인재를 키워내자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능을 잘 개발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심산을 하는 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명상은 창조적 사색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서 결국 주심산은 아이들의 창조력을 개발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심산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심산 교육을 몇 살 때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주심산 교육 방법에 관한 물음들이 많은 교육자들과 또 학부모들 속에서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들에 해답을 주기 위한 연구사업도 역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연구 자료와 세계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여러 권의 주심산 참고 도서들도 집필했습니다. 최근에 이들은 이 참고서들의 내용을 더 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의 체질과 심리적 특성이 맞는 효과적인 주심산 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주심산 교육을 주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를 주심산 정령기라고 하는데 4살부터 12살까지라고 합니다. 메모리 대용이랑 전화번호 부르면 그걸 숫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3살부터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어서 부모들을 놀래곤 했다고 합니다. 어디 팔. 9. 3살, 4살에 잡히면서 이렇게 특이한 재간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자다는 그래도 숨은 잘해. 그건 이 시기에 뇌세포의 분열 증식이 가장 왕성하고 오른쪽 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펭귄. 이것은 주상 영상 형성에서 가장 좋은 생리적 조건으로 됩니다. 주심산 교육을 주자면 최소한 1부터 100까지의 셈세기와 이에 따르는 수인식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2, 3, 9. 하나. 주심산 교육을 단기간 내에 끝낼 목적으로 하루 종일 주심산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훈련 부담을 주는 것은 부모나 교원의 욕망을 기준으로 한 교육으로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지속 시간이 20 내지 30분을 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20 내지 30분을 한 수업으로 해서 한 수업 내지 2수업 정도, 소학교 학생인 경우 한 수업을 40 내지 50분으로 해서 하루에 2수업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학부형들은 주산 영상에 의한 암산 단계에 들어서서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 것을 보면 주심산 교육이 끝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주심산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쌀스낵네 하림다랑 니 하림다
도미쌀 한임미쌀 리하시 리하림스님 하라나 756 주산 영상에 의한 암산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은 결코 두뇌 발달을 위한 수법을 따름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심산 교육을 주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지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면 주심산 교육을 적어도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면 어린이의 암산 능력, 다시 말해서 지능 수준이 6자릿수 나누기 3자릿수 문제를 2초에 한 문제씩 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데 이만한 수준이면 6자릿수 나누기 3자릿수 계산 과정의 경제에서 놓고 볼 때는 1초에 적어도 50개 이상의 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어린이 뇌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매 수업에서 기초훈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훈련이 끝나면 제시되는 문제를 눈으로 보고 주산으로 계산하는 보고주산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보고암산은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서 주산 영상을 그려보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302 돌기 주심산 수준이 높아지면 더하기 834 듣고 주산, 돌기 837 듣고 암산을 하는데 이것은 불러주는 수를 듣고 주산으로 영상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407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훈련이 끝나면 평가를 해준 다음 휴식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심산 교육의 매 단계를 교육학적인 원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할 때에만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태성 학생이 외국어로 불러주는 5자릿수 15개 더하기 돌기를 듣고 암산해 보겠습니다. 29,893 minus 16,802 plus 72,357 plus 39,510 minus 24,664 minus 90,907 plus 21,719 plus 60,981 minus 25,714 minus 42,523 plus 11,160 plus 53,965 minus 15,159 plus 31,668 minus 75,698 29,786 29,786 외국어로 5자리 불러주는 5자릿수 암산을 진행하였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난 탁구 선수인데 수사를 배운 다음부터 탁구를 더 잘합니다. 주산을 하니까 외국어 단어를 더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주산을 배우니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말만 들으면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추려낼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다른 동물들이 한 문제 풀 때 저는 2문제, 3문제를 풉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창조적인 교육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것은
현식이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선차적인 조건입니다.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또 맡길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으로 발전시킬 때를 간 우리 당의 의도를 받드는 데서 두뇌 발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주심산으로 높아진 아이들의 지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두뇌 발달 교육인 기억술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기로 합시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들도 높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억수를 배우면 정말 머리가 좋아집니까? 이런 견해가 아이들의 지적 발전을 억제하는 걸림돌입니다. 꾸준히 두뇌를 단련하게 되면 누구나 좋은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기억과 관련한 경기 대회들이 수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억술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김용직 사범대학 두뇌발달교육연구실에서는 지금 가기한 지능을 가진 가기한 교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술 교육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것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받은 박는심 교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기억 대가들을 키우는 것과 함께 기본은 전반적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여주어 학습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억술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두뇌 발달 교육의 두 번째 단계인 기억술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기억술이란 기억을 도모하는 기묘한 묘리와 수법의 체계입니다. 기억술 교육이란 단어와 수, 그림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계와 수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숙련시키는 과정에 지적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두뇌 발달 교육입니다. 기억술은 크게 기억 기계와 기억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억 기계는 뇌수에 강한 자극을 주는 묘리입니다. 뇌수에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에는 상상과 감각, 과장, 면상 등이 있습니다. 기억수법은 연상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 새겨놓아야 할 정보를 이전에 새겨진 정보와 잘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실내 한 가지를 잠깐 보기로 합시다. 자, 주일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용어 단어 5초 동안에 한번 기억해보자요. 그만. Doctor, dream, beautiful, tiger, swing, cookie, car, school, pyramid, shark, hippopotamus,
했는데 꿈에서는 아름다운 봄이 기억수법은 색임 방식과 색임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 학생은 색임 방식의 한 가지인 연결법으로 단어들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지적 활동은 거기에 참가하는 이 내신형 회로망이 얼마나 발달되었는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억수를 배우는 과정은 대뇌의 보다 많은 부위들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과정이고 또 이 내신형 회로망을 부단히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억술 교육을 두뇌 발달 교육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억술 교육은 학생들의 지능 발달과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교육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억술은 어린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인 시기 그리고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수를 배우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학습 흥미, 학습 목표와 의지력이 생깁니다. 기억술 그 자체는 흥미있는 상상의 묘리, 착상의 묘리이며 기억수를 배우는 첫날부터 아이들은 그 어느 학습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 과정이 기억하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기억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며 결국 이것이 공부하고 싶어지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사람에는 한 마리입니다. 처음에는 주의가 산만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꽤 해낼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작 시작하니까 어린이들이 그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니까 정말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니까 어린이들이 다른 공부를 할 때에도 학습에 흥미가 없었던 어린이들도 더 진지하게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한마디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억수를 배우고 숙련하는 과정은 매 단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학 과목에 대한 학습을 설계하고 명백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분투하는 학습 태도가 형성됩니다. 이전에는 숙제를 할 때 모를 문제들은 그냥 남겨두고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풀던 학생이 밤이 깊은 줄 모르고 힘든 문제도 제 힘으로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억수 훈련은 머리 좋은 아이들만 하는가 보다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댔습니다. 기억수 훈련을 한두 달 동안 하였는데 아이가 우선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학습에 취미가 있어하고 정말 좋긴 좋습니다. 기억수를 배우면 무엇이 좋은가? 다음으로 4가지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4가지 학습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자, 재현이 리폰 공격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좀 해보래. 했어요? 예. 하늘의 별자리는 얼마나 되는가?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별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정한 선을 긋고 그 선에 따라 밤하늘을 구분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8개로 하늘을 구분하였으며 88개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48개는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검별자리, 작은 지식이자 곧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기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기억술 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하루 종일 암송해야 할 학습 내용도 한두 시간에 기억하는 높은 기억력을 지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억술 교육이다 하게 되면 암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편향도 있습니다. 이 기억술 교육은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지 결코 터 한 글자 틀리지 않게 이렇게 암기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암기 교육이 아닙니다. 주평이? 예. 우리 주평한지 한번 기억해보자요. 예. 예. 자. 기억술은 곧 상상의 묘리, 상상의 수법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주패장에 대한 기억도 결코 신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로바 7, 하트 7, 하트 K, 다이아몬드 J, 크로바 5, 스페이드 2, 스페이드 9, 크로바 J, 다이아몬드 2, 스페이드 8, 다이아몬드 7, 크로바 Q, 다이아몬드 8, 크로바 9, 다이아몬드 K, 스페이드 K, 크로바 10, 크로바 K, 하트 2, 스페이드 4, 다이아몬드 10, 하트 5, 스페이드 2, 하트 8, 하트 5, 스페이드 7, 하트 6, 크로바 2, 하트 A, 하트 4, 하트 Q, 다이아몬드 5, 스페이드 10, 크로바 3. 난 숲의 꽃과 숫자를 그림으로 기억하여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학생과 우수한 학생의 근본 차이의 하나는 바로 주의력입니다. 기억술 훈련을 하는 과정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므로 매 단계의 기억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 주의력은 저절로 형성됩니다. 1077 4619 8446 5692 2948 3911 2045 4829 84 8492 2407 4641 12 45 9829 5802 1497 1923 4611 3924 5682 4368 수업에 참가해서 주의만 집중해도 수업 시간에 배워주는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기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억 훈련을 하느라면 기억 과정에 나타난 오류들을 분석하게도 되고 또 아무러한 연관이 없는 사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허상 연관 관계를 도출해내게도 됩니다. 이런 새로운 묘리들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 창조적인 사고력이 매우 발달되게 되며 그것은 힘든 수학 문제 풀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술 교육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봅시다. 우선 교정별 특성에 맞게 주어야 합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술 교육을 준 데 의하면 이 주심산 교육을 1년 내지 2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기억술 교육 효과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주심산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용상화 능력이 기억, 기교와 수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례하는 정미수 동지께서는 교육 부문이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교육 내용과 형식, 방법을 하루속히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울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국의 지혜에 맞게 우리 교육의 질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이 과외교육 방법들을 적극 창조하여 그들의 지적 능력을 부단히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술 교육은 이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와 신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그 인식 능력과 창조력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그런 중요한 과외 교육으로 됩니다. 또한 기억술 교육은 과학적인 훈련 방법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기억술 교육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조성돼야 하는가? 충분한 잠시간과 적당한 운동, 과학적인 역량관리, 학습활동과의 밀접한 연관. 기억술을 활용하는 데서 주의할 점을 본다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망각의 특성을 잘 알고 복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억을 잘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꼭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1시간이 되기 전에 복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또 복습하고 그리고 한 주일, 지요 한 달, 6개월 요 전에 복습을 한 번씩 꼭 진행해서 영구적인 기억으로 넘겨야 됩니다. 둘째로 이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긴밀한 협동 과정을 거쳐서 이 정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 뇌로 영상화한 이런 내용들은 왼쪽 뇌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정보들을 재정리해야 됩니다. 셋째로 학습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연마한 이런 기억술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습관을 꼭 붙여야 됩니다. 기억술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술 배우기가 정말 재밌답니다. 난 선생님 부르면 찌꺽찌꺽 대답해서 계속 칭찬만 받습니다. 이전엔 기억 과제가 좀 힘들대는데 이젠 자신 있습니다. 난 기억술 배운 다음부터 수학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량으로 해서 부족되는 학습 시간을 보충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기억술 교육입니다. 누구나 전성적인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서 기억술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학생들 모두를 우리 당이 바라는 창조형의 인재들로 더 잘 키워갑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것은 미지 세계로 향하는 투출한 인재들의 새로운 도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활 조건과 환경, 숫자 중시의 기쁨이 나를 따라 높아지고 있는 오늘,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재입니다. 때문에 인재가 되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 바라는 희망이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금컵과 금메달들은 지난 2018년 12월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제27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김영직 사범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받은 것입니다. 세계 기록 강자들과의 대결에서 국제 기록 대가상까지 수여받은 강원심, 리성미 동무들. 강원심 동무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김영직 사범대학 속독연구실에서 속독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에 함께 참가했던 리송미 학생과 김수림 학생은 지금 속독에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자기의 속독수를 끊임없이 연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서 속독은 어떤 의미인지. 속독 교육을 통해서 당당히 우리 이 지력으로 세계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이런 긍지감, 이것을 해서 저국가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경례하는 최고령자들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긍지감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 없이 차 있습니다. 정말 이 속독 교육은 나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을 주었고 또 우리 나라를 이 세계 무대에 빛내는데도 정말 좋은 이런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깊이 느끼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수제 양성기지의 하나인 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은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속독 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속독 교육 연구실입니다. 속독 교육과 관련한 연구 사업을 10여 년간 해온 이 실장 선생님은 지금 연령별에 따르는 속독 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고급 중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소급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12살인 이 학생은 지금 3살 우인 형님들 못지않은 속독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속독하면 책을 빨리 읽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속독이라는 말은 빨리 읽는다는 뜻인데 빨리 읽는다는 것은 빨리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자와 도형, 숫자들을 빨리 기억하는 이 훈련도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재빨리 읽어서 머리에 인식시키는 과정이므로 속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독 훈련 과정을 거쳐야 속독의 최고 경지인 빠른 책 읽기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들을 인식 기억하겠는가 하는 이 속독 훈련들에는 암산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암산 훈련이 속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암산 훈련들을 통해서 순간 계산력, 빠른 두뇌 회전, 이 직감력, 영상한 능력, 이것을 개발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계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계산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8자리 수 곱하기 암산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암산 속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부르겠습니다. 2, 3, 8, 9, 5, 1, 8, 9 곱하기 5, 6, 0, 8, 9, 6, 7, 5 지난 10일 여기 학생들은 8자리 수끼리 곱하기 암산 문제를 4분 동안에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초도 안 걸렸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니 서는 단어는 4개의 숫자가 틀렸고 그 옆에 학생은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5개 틀렸습니다. 5개 숫자가 틀렸습니다. 예상외로 학생들의 답이 많이 틀린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우리에게 실장 선생님은 참으로 의미 깊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틀린 숫자를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 심리와 도덕의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린 것을 감추지 않도록 모든 장소에서도 그렇게 교양합니다. 비록 우리 학생들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개 숫자, 5개 숫자까지도 틀렸다는 것을 진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제 기쁨입니다. 학생들이 속독훈련 과정에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비상한 기억 능력만이 아닙니다. 속독의 묘리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 학생들은 심리적 성격 변화를 저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속독훈련 그 자체가 사유 과정인 것과 동시에 두뇌 단련의 최고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속독은 마라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주로에 들어선 학생들은 올바른 학습 관점과 도덕 품성, 그리고 강한 인내성과 의지력이 있어야 속독의 결승선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부단한 두뇌 단련으로 마라손 주로를 달릴 수 있는 튼튼한 지력을 갖추자는데 속독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실장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50명) 중에 46명 맞았습니다. 50명 중에 45명 맞았습니다. 50명 중에 35명 맞았습니다. 70명 중에 61명 맞았습니다. 임의의 묘머리를 가지고 어느 요일인가를 정확히 암산해서 알아맞추는 것. 학생들은 2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정확한 요일을 암산해내곤 했습니다. 2003년 6월 26일, 2010년 12월 4일, 토요일 1851년 10월 8일, 수요일 2003년 5월 28일, 수요일, 2009년 6월 27일, 토요일, 2012년 4월 25일, 화요일. 선인 단어는 아쉽게도 마지막 답이 틀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없는 많은 단어들과 수들을 기억하는 목적은 이 두뇌 개발을 위한 훈련인 따름입니다. 때문에 아무런 인간이 없는 단어나 숫자도 그대로 그것을 수는 부호화해서 영상 읽기해서 하나의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내수의 영상한 능력, 다음 어떤 작품을 창조해내는 창조력, 이것을 키워줍니다. 이들은 김종순 실장 선생님과 속독교육 연구 과정을 함께 해온 오랜 시기를 속독으로 맺어진 벗들이라고 합니다. 속독이라는 연구 종자를 잡고 그것을 현실로 꼽혀나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 비록 전공도 연령도 달랐지만 속독이라는 한 울타리에 모여 조금 나는 그때의 추억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자랑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1차 속독경연의 심사로 참가해가지고 정수수와 같이 경연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기억 수준은 지금보다 그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 그 정도였습니다. 난 수학 연구사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상당히 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창 나간 다음에 딱 와서 살짝 뒤져보니까 아니 1번부터 32가지 항목에 걸쳐서 이게 무슨 시점에 무슨 거정점 응시 무슨 시점에 무슨 이동 하면서 쭉 나가고 자기 오늘 감정은 어디랬다 무슨 오늘 뭘 먹었다 이런 것까지 항목이 쫙 나왔는데 저거 하루 이틀 하다가 자기도 지루해서 모르겠지 하고 저 선생님 이제 언제 그만두러가 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이 선생님이 한 2년 있다가 선생님 이번엔 우리 아이들이 세계 기록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뭘 돌파했겠 아마 이 선생님이 좀 과장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뭔가 세계 기록 돌파했다 오르랬다 하는데 저게 과연 옳은가 이 주위 사람들이 그 납득을 시키기가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군의한 곳에 참 좋으니 봐도 책을 이거 빨리빨리 못 보는데 저렇게 하다가 이거 정신병자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김종순 선생님이 처음으로 조직한 속독소조 학생들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그의 속독교육 과정은
속독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고 속독 교육과 두뇌 개발에 관한 가치 있는 여러 책들도 내놓게 된 귀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김정순 선생님은 속독에 대한 연구로 박사의 영예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권의 속독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걸어온 속독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발자취 속에는 해마다 진행된 전국적인 속독 강습의 교단에 서서 온 나라에 속독의 씨앗을 포쳐나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 성과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유해서 이 기억력의 총체, 이 기억의 힘, 이것을 다시 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속독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은 것은 평양 외국어 학원입니다. 속독이 과연 특출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인지, 속독 교육이 또 학생들의 학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속독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속독을 왜 배우는가고? 학업 성적에서 혈성에 비하면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속독을 해서 다른 동무들을 이기고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국어 전문가라고 할 때 외국어만 잘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외국어 전문가는 단순히 외국어만을 소유한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어떤 외국어도 다방면적인 지식에 기초하고 있을 때라야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 전문가야말로 각 나라 교류 활동의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에 언어 구사를 자유자재로 하자고 해도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기초 과목들에 대한 우수한 성적과 함께 많은 외국어를 소유하는 데서 속독을 배운 학생들이 확실히 특출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속독의 특수한 기억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모든 것을 언어화해서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왼쪽 뇌와 직관적으로 영상화해서 단번에 기억하는 오른쪽 뇌로 구분됩니다. 흔히 소설책 한 권을 읽을 때보다 같은 내용을 영화로 본 것이 더 인상에 남는 것은 바로 오른쪽 뇌의 영상화 기억 능력 때문입니다. 오른쪽 뇌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두뇌 훈련이 바로 속독 훈련입니다. 오른쪽 뇌에 의한 학습을 진행하니까 모든 것이 빨리 이해되고 빨리 기억되고 그다음 그것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정보량이나 학습 양의 폭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양외국어대학 속독지도 교원입니다. 여기서는 문장 기억을 필수로 하고 있는 외국어대학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매 문장들의 중점을 재빨리 파악하고 정확히 기억하게 하는 속독 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학생들이 30개의 문장을 단 1분 동안에 기억했는데 그 정확도가 90% 이상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제 수행부문 기초과목 부분을 정상기대 올렸습니다. 세계사 전역 실현의 승리를 위한 준수 기치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정면화의 중요한 목표. 과학기술 부분의 물질기술적 터대가 강화되다. 당연 충실한 힘을 주무셨네. 혁명의 최고위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으로서 정확도에 있어서 다른 읽기 방식보다는 이 우월성이 매우 많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건 낭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읽는 건 음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독에서는 기본 시독과 함께 영상 읽기를 밀접하게 배합해서 읽는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 그려보며 기억하는 것. 여기 대학생들은
숲의 한 조를 단 19초 만에 기억했는데 그 비법의 묘기가 바로 영상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화는 어떤 것인지. 하늘에서 덩전이 산악비로 떨어집니다. 그 덩전을 몇 입 주워가지고 상점에 가서 탁과를 하나 샀습니다. 탁과를 사가지고 가댔는데 마차가 달려나오다가 저를 받아 넘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간호원이 저에게 포도송이를 선물해 주면서 먹으라입니다. 이 학생은 숲의 한 조를 기억할 때 대체로 3-4개의 영상 줄거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줄거리를 생동하면서도 극성 있게 만드는가 하는 데 따라서 기억 승부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숲의 기억만이 아니라 다른 기억들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화 기억 훈련, 다시 말해서 속독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보 습득 능력은 비할 바 없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험 치는 당일날 아침에 나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기억하면 60-70페이지 되는 분량도 시험 치기 전까지 다 소화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은 최하동 성적을 맞곤 합니다. 우리 반을 들어보는 어르신분들 속독을 배웠듯이 우리 스님한테서 사회과목 시험을 치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2시간에 하는 양을 들어보는 동지가 1시간에 한다는 사실에 저는 좀 놀랐고 그다음에 저런 능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지난해 대학생 속독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제대군인 속독수도 있습니다. 이곳 속독지도위원회 말에 의하면 속독은 비상한 두뇌를 가진 일부 소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뇌를 한계란 끌어올릴 야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군인 대학생들도 속독 능력을 가지게 되면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 못지않은 학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워주는 내용이 힘들다는 생각은 얼마 들지 않고 그리고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문제가 쉽게 이해되고 강의해주는 전반 내용에 대해서 단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화에 기초해서 강의 전반이 좀 기억되고 항시적으로 영상화에 기초해서 하는 학습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학습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속독은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재를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이 바로 1999년에 처음으로 속독책을 집필해서 내놓은 온평섭 노인입니다. 이 속독책으로 해서 평양 제1중학교 김종순 선생님의 속독연구 사업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와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이 여성도 지금은 연료보장을 받고 있지만 한때 고등교육도서 출판사에서 편집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속독책들을 출판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독책들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속독 도서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도서 주성을 번역된 걸 우리가 갖다가 출판해가지고 1990년 7월달입니다. 90년도에 내 남에 한 7, 8년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7년 내가 이 민호복에 들어갔는데 이거 출판하자면 속독부이라는 게 세상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독 이거 내가 쓰게 됐습니다. 오늘 12여 종의 속독책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속독 애호가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키우고 싶으신 우리 장모님이 높으신 뜻이 안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우리나라 인재 육성 사업에서 속독 교육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해 보신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각도 제1중학교들과 대학들의 속독 교육 방법을 널리 보급할 뿐 아니라 해마다 전국적인 속독 경연을 조직할 때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지펴주신 속독 열풍을 안고
여기 평성시에 자리 잡고 있는 김종숙 제1중학교에서는 제11차 전국 제1중학교 도배고고 학원 학생들의 속독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의 속독 요리를 높여주는 데서 속독 경연이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1차부터 10차까지 지난해 지내고 지금 11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지도교원들의 수준이 높아짐과 더불어 학생들의 속독 수준도 점차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서 최근 3년 전부터는 세계 경기에서 선행급의 기준을 돌파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라솜 제1중학교 속독지도 교원인 안호경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촬영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게 된 것은 우리식의 속독 방법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 조선 사람의 지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방은심, 리송미 동무들이 모두 라솜 제1중학교에서 속독의 첫걸음마를 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리송미 학생을 찾아내고 키워낸 선생님이 바로 안호경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직업적 감이라고 할까 어떤 생각이 많이 설렜지만 집에서도 반대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연구소설 하겠다 하는 걸 제가 적성이라고 보고 부모한테 아니가 낮추부터 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수갔다 사정했는데 어머니는 아야 딱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 이틀 다녔습니다. 이틀을 밤에 서적 끝나고 마지막에 아따부따까지 할 정도까지 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에 들어오더니 누구나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교원입니다. 속독소도 지도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사정 때문에 왔습니다. 딸을 좀 술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뭐라고 하나 이거 교원들이 와서 학생 수가 따는데 잘못되잖아. 그래서 이거 교원들이 학생 수가 따면 써야지 학생 키우고 갔다는데 왜 집에서 뭐가 돼서나 보내라 이랬습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래서 어머니가 저래 순간에 탁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교행 끝난 다음에도 아버지 오면 보낸다. 아버지 이 메달에서 절반은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열매가 맺으려고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을 찾아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는 재능의 싹을 찾아 선생님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첫 발자국을 떼어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속독 지도교원은 우선 속독술이고 묘술과 함께 심리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강한 여고생과 책지만을 가지고서는 키울 수 없습니다. 나머지 속독 교육자는 책임져야 되며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같이 힘든 것을 호소할 때는 교육자로서 좀 가슴이 아프습니다. 속독 경연 기간에 우리는 제자들을 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독 경연장에 나선 학생들은 아마 자기를 키워준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들을 지켜보았는지 다들 모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속독 경연장의 열기는 학생들을 우승의 단상 위에 올려 세우려는 선생님들의 진정 넘친 마음으로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연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도 선생님들은 마음을 못 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능력은 조금 더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 보다가 이거 내 능력이 따라서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저리 안 하고픈 생각이 10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학교에서 밀어주고 내가 무조건 첫 발을 들여놓은 이상은 마지막까지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계속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키운 학생이 이제 박문심처럼
우리가 뭘 모자라지 못하겠나? 이렇게 하고 그런 학생이 나올 때까지 하고 싶은 생각 납니다.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꿈만입니다. 자기 무슨 사심 이게 깔리게 되면 학생들은 얼바로 성장 못합니다. 자기가 키운 제자가 사회에서 떳떳한 인간이 돼서 사회를 선도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면 그걸 바라보는 게 제일 궁시입니다. 기쁘게 바라보는 게 제일 궁시입니다. 경연 휴식 시간에 담은 이 화면들을 편집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의 단상 위에 올라선 사람들, 그리고 그 단상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사람들, 그들 뒤에는 언제나 뜨거운 정성과 남모르는 진정을 다 바치는 억센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목을 자려는 그 뿌리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 있나. 푸른 꿈 이루는 성공의 기쁨 이런다. 사랑 속